여러분도 노화를 늦추고 싶으신가요? 노화를 늦추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엘렌 랭어 교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들여다보며 자문합니다. 노화는 단지 시간의 흐름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 그녀는 책상에 앉아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해보고자 실험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959년의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고안한 실험은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실험의 목표는 참가자들을 과거의 특정 시기로 돌려보내어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1979년 엘렌 랭어 교수가 실험에 참여할 노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전단에 광고를 냈는데요. 광고의 내용은 무료한 일상을 탈출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자는 내용으로 총 기간은 6박 7일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75세 이상 80대 초반의 남성 노인들로 모든 경비는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로 허리 디스크와 관절통이 있었고 돋보기를 쓰거나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검버섯으로 가득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노인들은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즈넉한 수도원으로 이동합니다. 수도원 문이 열리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부는 마치 1959년으로 돌아간 듯 TV에서는 그 당시의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문, 잡지, 서가의 책들, 음반도, 집안의 모든 가구와 냉장고도 모조리 2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할 것을 요청받는데요. 규칙은 단 2가지였습니다. 첫째, 20년 전처럼 1959년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할 것.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을 50대의 남성으로 생각하고 정말 20년 전에 실제 했던 것처럼 직접 청소하고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며 생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반감을 보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퇴소를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서로 도와가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의 환경이 다 20년 전의 모습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노인들이 점차 1959년의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건을 토론하고 그 시대의 음악을 듣고 젊은 시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옷차림이 바뀌고 그 시절의 뉴스와 신문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인들은 점차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스스로 설거지도 하고 몸에 활력이 돋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대처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1959년 야구 잡지를 보며 2년 전인 1957년에는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겼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했고요. 1959년 개봉작이었던 마릴린 먼로 주연의 뜨거운 곳이 좋아를 보며 올해 영화 중 단연 최고야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의 신체적 변화가 더욱더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 참가자는 시력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다른 참가자는 청력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체력과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꼬부랑 허리는 날이 갈수록 꼿꼿해지고 관절통도 사라졌으며
얼굴 주름살도 펴졌습니다. 돋보기를 쓰던 노인들은 돋보기가 필요치 않게 되었고 지팡이에 의지했던 노인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의사들이 정밀 검진을 해보니 놀랍게도 손의 악력, 팔다리의 근력, 시력과 청력, 혈압, 콜레스테롤 등 모든 면에서 노인들의 신체가 젊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인지 능력과 지능이 좋아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노인이 아니라 활기차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되찾으며 새로운 삶의 의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이 끝나고 랭어 교수는 참가자들을 분석하면서 그녀는 노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며 그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리적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실험의 성공을 기뻐하며 이 연구가 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이후 다양한 연구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노화와 관련된 심리학적 접근 방식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2009년 8월에 경기도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역시 30년 전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10년 9월에는 영국의 BBC TV가 랭어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실험에 참가했던 80대의 여배우가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 걸어 나왔고 거동이 힘들었던 왕년의 인기 스타 남자 연예인은 무대에 나와 탭댄스까지 추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옛 뉴스 앵커는 지팡이 없이 무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똑같은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곧 우리의 몸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앞서 하버드 대학의 랭어 교수가 당시의 실험을 마치고 난 뒤 정말 기이한 현상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 길이가 확연하게 길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척추 디스크도 닳고 그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서 키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손가락 마디도 관절염이 생기면서 손가락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가했던 노인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손가락 마디가 늘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럼 역으로 만약 세월을 앞당겨 나의 은퇴 시절을 상상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그만큼 더 빨리 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바그라는 사람이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면서 짧은 글을 짓도록 했습니다. 문장에는 은퇴, 힘없는, 늙은, 회색의, 휴양지 같은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따뜻한 휴양지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늙은 노숙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도시가 온통 회색빛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장들을 만든 후 강의실을 나섰는데요. 바그는 강의실을 나서는 대학생들을 따라가 그들의 걷는 속도를 체크했습니다. 학생들의 걸음걸이가 글짓기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노화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걸음걸이의 속도가 늦춰진 것이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40여 년 후의 은퇴 시절을 상상하도록 하니 몸도 그에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심리적인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 실험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상황에서 1분
아니 30초만이라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척추를 둥글게 말아 힘없이 처져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내 기분이 가라앉고 활력이 없어지는 것을 단번에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간단한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은 우리에게 상상하는 마음과 환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각기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뇌를 통해서 생각을 일으켜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는 먼저 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하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럼 동작에 집중하고 있던 여러분은 갑자기 이 맛있는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다. 운동을 마친 후 저녁에 뭘 먹을까? 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나도 거실에 나가 같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듣는 것, 이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각을 일으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 중에서도 특히 시각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적인 정보는 뇌에서 가장 빨리 처리되고 다른 감각들과 비교했을 때 뇌에 훨씬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이미지가 뇌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시각 피질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며 감정센터인 변연계와 연결되어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앞서 여러 시간 돌리기 실험의 결과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두거나 자연 풍경이나 평온함을 주는 이미지를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장면의 이미지를 붙여두고 계속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시각적 자극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상태나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자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재활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쉽고 편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재활운동을 하거나 잠들기 전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시각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와 관련된 모든 감각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소리, 냄새, 촉감 등을 상상하며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인드셋이었습니다.